우원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 뒤에는 농피아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금 그 심정으로 국민 먹거리 안정까지 무너뜨린 허술한 관리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소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든든하게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이번 계란 파문에서 소비자들이 충격받은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농장 중에 친환경 농장이 63%나 되는 31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김현권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살충제를 쓴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 13곳 중에 9곳이 전직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인증기관 64곳 중 5곳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었으며 퇴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곳도 31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배경이 결국 농피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관료와 현 농정당국과 유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올해 6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가 민간업체의 모든 인증 업무를 넘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 사육,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지난 정부 때 작성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발간되어 공공기관에 배포되었다는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고, 세월호 참사에 단 한 줄의 참여도 없이 재해 현장 대처와 지휘 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파는 짓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탄핵 정부로서 백서 발간을 해야 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먼저 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의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국민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 1968년 이후 최초로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로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법관 리스트,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들의 동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대법관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있는 기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야당 후보자 흠집 내기로 대통령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청문 절차에 합의하고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의 쌍두마차라고 할 헌재의 공백 상태 종식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4당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조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야당이 약속을 뒤집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리한 연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나마 어제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날 개최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현재는 국민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헌법소원 심판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문 기간이 만료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기할 수도 없고 연계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을 억지로 끌어붙여 헌재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헌법적 작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 수장 임명까지 저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그것대로 검증하고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야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 또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부족한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인 만큼 살충제 성분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조속히 달걀 파동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생산, 유통 전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 등 열악한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의 57번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인체 직접 적용 제품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 인체 직접 적용 제품 독성 DB 구축, 인체 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2016 회계년도 결산 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을 청산하고 실패한 국가재정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 동력 예산, 또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하는 한편 SOC 신규 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 사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 순직 유가족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액 및 병사급여 인상과 보육부담 경감 예산,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민생 예산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과 관련한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서 중요한 민생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다음 민생상황실장부터 현황을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크게 4가지 중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 이렇게 큰 4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집권여당으로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 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기국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대응 체계를 좀 구성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대정부 질문을 희망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내에 별도의 전담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 의원을 팀장으로 우리 여러 부대표들이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이제 착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 첫 국감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기존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과 함께 또 현 정부에 대한 국감도 함께 진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석 부대표인 저와 홍표 정책위 수석부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여러 부대표들과 함께 이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2번에 걸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하순과 11월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입법 전략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조홍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우리 부대표단들이 전체적인 어떤 입법 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윤우덕 예결위 간사 예산 부대표를 팀장으로 우리 부대표님들과 함께 예산 여러 가지 심사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단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게 4개 단위가 정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민생상황실장님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 8월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요 지역의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등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는 추세입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8%에서 0.08% 상승해서 8월 둘째 주에는 0.01% 수준으로 하락했고, 서울의 경우 7월 다섯째 주에 0.33% 상승이었으나 8월 둘째 주에는 0.04% 하락하는 등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본 만큼 앞으로는 정부 여당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9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17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의 공급,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지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생 안정 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함께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공공분양주택은 연간 5만원 수준에서 1천호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값비싼 민간분양주택이 수십만호가 공급되었습니다. 더구나 건설로 경기 부양하려고 각종 규제는 다 풀어 헤쳐버려 결국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가계부채는 1,400조가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빌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분양 공급 대책을 반드시 함께 추진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오늘 국토위가 열리고 결산 및 현안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또한 8.1 대책 이후에 민생 안전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정책 토론회도 내일 제가 개최합니다. 8.1 대책의 목적과 의의, 향후의 전망,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또 현장의 종합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활동에 국가 권력과 국민 혈세를 동원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재수사는 응당한 것입니다. 댓글 부대와 청와대의 관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청와대 지시로 SNS 장악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댓글 부대에 동원된 한 단체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곽 조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댓글 부대 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14가지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안보기관입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시킨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자 반국민적 행위입니다.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적폐청산 TF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영수 부대표님의 고 박경건 열사와 고 이현준 열사 전국민주노동자 장례식이 고인들이 마을관리사로 일하던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례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마을관리사로 일하던 박경건 열사가 부당한 노동조건,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월 1일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이현준 열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탄생인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정책을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을 통하여 사건 즉시 유가족과 전국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고용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한국 마사회가 추진한 마사회, 마주, 조교사, 마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고용 후진화 조치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당이 그 이행을 보정한 고용구조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선조치 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 마을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관련 합의서가 마련되어 고인들이 원하던 마을관리사들의 고용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후에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당은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하여 합의서가 잘 이행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